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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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5월 3일 첫 노래로 정인의 사실은 내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바람이 정말 크게 오는 오늘 5월 3일 첫 노래로 정인의 사실은 내가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근데 그럼 비보다는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것 같아요. 바람이 제가 아까 집에서 여기로 오면서 한 5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네, 한 5분에서 정말 천천히 걸어도 한 7분 안에 여기 오는데 오는 내내 바람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이게 우산을 쓰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비가 옆으로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정말 그 비가 바지를 다 적셨어요. 그리고 그 우산이 이게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 우산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산을 이렇게 잡고 이게 펼치면 위쪽에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거기를 잡고 이렇게 왔어요. 약간 되게 불쌍한 표정, 불쌍한 모습으로 왔는데 보신 분들도 몇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나마 시장 올 때쯤 돼가지고 바람이 좀 그나마 좀 잦아들어가지고 조금 덜 했는데 집 앞에서부터 한 1분, 2분 정도는 정말 그냥 우산을 이렇게 잡고 이게 거의 이걸 우산을 접듯이 저를 접어가지고 정말 바람 많이 불어요. 네, 뭐 어쨌거나 이런 날씨에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어김없이 시작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음식을 찾아서 그리고 2부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거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 좀 민망하긴 하지만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5월 3일입니다. 이번 주 또 이제 5월 5일이 푸르른 어린이날이죠. 그리고 6일은 임시공휴일이죠. 네, 참 좋겠다. 임시공휴일 날 쉬는 사람들.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번 주말,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 일요일. 5월 8일은 사실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면서도 약간 좀 꺼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버이날인데, 네.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날 하루만이라도, 네.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다른 날보다 그날 하루만 더 이제 부모님에게 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벌써부터 며칠 전인데 벌써부터 이런 말을 하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뭘 할 때 손에 놓지 않는 것 바로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 역시 그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자라는 이름이 사실 옛날에 과일 없이 제사를 지내야 할 때 밀가루로 이게 과일 모양 미스무리하게 이제 빚어가지고 과일 제사상에 올리던 것을 과자라고 불렀는데 그거에서 따왔어요. 네.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즘 이제 부르는 그 과자의 유래는 뭐 그렇습니다. 과자 하면은 사실 서양 과자를 떠올리기 굉장히 쉽잖아요.
뭐 보통 요즘에 뭐 파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서양 과자죠. 네. 하지만 옛날부터 그 서양만이 아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여러 과자들이 만들어져서 전해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그 약과죠. 네, 약과라든지 아니면은 강정 같은 것들. 네, 우리나라 은근히 우리나라는 이게 먹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자도 역시 많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약과인데 사실 저는 그 이런 약과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전병 뭐 이런 거 있죠. 그 그 과자 전병, 네, 뭐 그 김 뿌린 그 김인가, 뭐 이렇게 파인가, 뭐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네,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그 제 입맛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할아버지 입맛 같은 느낌이라서, 네, 약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지? 네, 뭐 어쨌거나 야,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자마자 그 이야기에다 이상한 데로 가네요. 네. 우리나라에는 약과나 강정이 있다. 물론 예전에는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끔 먹었어요. 가끔, 진짜 그 제사 때, 뭐 이럴 때, 제사 때나 명절, 뭐 이럴 때만 약과라든지 이런 거 먹었지. 그 우리 요즘처럼 그냥 뭐 그냥 시간 나면은 그냥 과자 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수시로 먹는 간식거리가 되었죠. 네. 어, 만화 식객에 나온 한과 제조 방법을 보게 되면은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우리나라 음식들이 특징이 대부분 다 손이 좀 많이 간다는 것들이죠. 기계나 공장 체계로 많이 간소화된 요즘에도 힘든데 모든 걸 손으로 일일이 만들었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과자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성도 정성이지만 값도 싼 편이 아니라서 왕족들조차도 명절이 아니면 먹어보기 어려웠다고 승정원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그 승정원 일기라고 저쪽 그 조선 왕조실록 비스무리한 뭐 그런 거 있는데 거기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재는 만들 필요 없이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웬만하면 과자를 다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근데 뭐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이라든지 이런데 뭐 양반가 뭐 이런 애들 아니면은 잘 먹을 수 없었던 게 과자죠. 네, 뭐 요즘에는 비스킷, 쿠키, 뭐 칩스, 크래커 같은 것들 과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얼마 전에 제가 휴게소에 한번 들렸었는데 어디였지? 네,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어디 제가 휴게소에 들렸어요. 고스버스 휴게소. 근데 거기 과자가 하나 있는데 눈에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녹차 과자인데 이게 그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과자인데 녹차가 들어가 있고 그 녹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생긴 게 약간 약간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과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어떤 어린아이가 사 먹는 걸 봤는데 어린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던데요, 그거. 네. 녹차 맛이 좀 진해서 그런가? 네. 뭐 어쨌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요즘에는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예전에는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엽기 과자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불과 한 10년 전? 네, 거의 한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나 중학교 시절, 네, 갑자기 10년, 야, 내가 1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다니, 와, 10년이나 거슬러 가야 돼? 야, 나 이걸 갑자기, 네, 뭐 어쨌거나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진짜 이상한 과자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뭐 생긴 거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까지 정말 특이한 과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2009년 식약청에서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아니면 사행심 또는 어떤 성적 호기심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문구, 뭐 그림 같은 거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이상하게 조금만 이상하게 생기면 다 그냥 아예 팔질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아이스크림을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아이스크림을 남자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위 같이 비스무리하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를 상품화해서 파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제재 같은 게 굉장히 심한데 저쪽 대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그 중요한 부위의 모양 같이 생긴 아이스크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지? 네.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과자들이 비스무리하게 다 생겼다. 그리고 희한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과자나 이런 것들을 한번 많이 먹으면은 그 뒤로 잘 안 바꾸죠. 네. 그 과자 같은 거 보면은 왜 뭐 슈퍼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유명한 과자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몇 개 과자 말고는 정말 생소한 과자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 먹던 걸 계속 먹어요. 네. 라면도 그렇고 그 과자도 그렇고. 네. 뭐 음료수는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과자나 라면 같은 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약간 신기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쯤에서 노래도 오긴 하니까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뭐 비도 오는데 노래 한번 듣고 와야지. 레드벨벳의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네. 그리고 영심이 누나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는데 혹시 비도 오는데 오니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제가 마구마구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계속해서 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미꽃 향기 레드벨벳의 장미꽃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그리고 영심이 누나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자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죠. 네, 가지각색인 뭔가 그 시각적으로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먹어도 맛있기도 하고, 시대를 거듭하면서 사라지거나 이어져 오는 과자들은 그 당시를 대표하는 뭐 어떤 역사적인 아이템이랄까, 뭐 그런 걸로 남기도 합니다. 먼 옛날의 추억을 되살려주기도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할 때 같이 나눠 먹으면서 우정을 돈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자가 좋은 이유는 되게 부담 없이 어떤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약간 그 어른들에게 그 한 잔의 술자리가 있다면 만인들에겐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는 과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닌가? 약간 제가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네. 사실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되게 서먹서먹한 그런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뭔가 과자 하나만 있으면은 서로 다 그냥 거의 그 도원결의 하듯이 의형제 같이 되거든요. 과자 하나만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네. 막 과자 먹으면서 장난도 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그 성인들의 이제 소주 한 잔의 그런 어떤 힘, 뭐 그런 것과 과자의 힘이 비슷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자나 술이나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네. 아, 그래도 과자는 많이 먹으면 개는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네. 네. 어쨌거나 이제 물가에 따르면은 과자값이 고기 100g을 추월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네. 아, 과자값이 진짜 많이 올랐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따뜻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비싼 재료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량의 질소를 껴가지고 덜 먹게끔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나라네요. 네. 과자 내에 과도한 질소 충전이나 가격 상승에 반발해가지고 포장된 그 킬로그램 단위의 인간 사료라고 불리는 그런 어, 비아냥도 듣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과자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바쁜 이들의 그 식사 대용으로 혹은 뭐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체력 소모가 좀 많이 드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열량 보충용으로도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데 열량이 높고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 과자를 좀 먹으면은 좀 힘을 좀 그나마 좀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당분, 심리적인 만족감이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가지고 어떤 생활의 활력소 역할도 해서 정신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팔리는 이제 과자들의 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맛, 식감들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열량은 높고 포만감은 적어서 심심한 입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완전 살이 엄청나게 이제 불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니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네. 고열량인 주제에 정작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외하면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당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라든지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방해가 되는 식품 중에 하나가 과자죠. 근데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은 살을 빼는 것 중에 과자를 비롯한 군것질을 끊으면은 살이 잘 빠진다는 소리인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또한 과자에 들어가는 첨가물 중에는 각 과자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자극적인 맛을 위해 다량의 화학 조미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과자를 즐기다 보면은 그 음식물들이 혀에 닿았다 목으로 넘어가기를 반복하고 치아로 으깨진 그 음식물의 일부가 혀에 잔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미신경이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미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지간한 단맛에는 큰 자극을 못 느끼게 되고 좀 더 자극적인 맛, 뭐 그런 것도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은 그 밥맛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희 엄마가 이제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네, 우리 엄마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네,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은 그 밥맛이 없어져요.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뭐 어쨌거나 특히 과자라면은 이제 까무러치게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식사 전에 먹다가 입맛이 좀 없어져가지고 이제 밥은 안 먹고 계속 과자만 먹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가난한 빈민국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돈 아니면 과자라도 달라고 하게 됩니다. 뭐 지나가는 그 외국인들이 그 이제 먹으라고 준 과자로 배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빈민가의 이제 아이들이 이게 이빨이라든지 뭐 이런 그 영양 결핍 아니면 영양실조 같은 것도 걸려가지고 이제 영양소가 좀 불균형이 좀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다만 이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과자만 먹는 탓에 이렇게 된 건데 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과자만 먹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심심하면 먹는 뭐 그런 간식거리에 불과한데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적당히 좀 먹어야 됩니다. 과자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대부분은 과자로 매 끼니를 때우거나 온종일 먹는 등의 그 과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원인으로 적당량만 먹으면은 그다지 문제는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적당량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과자를 먹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TV를 보거나 뭐 어떤 걸 할 때 무의식적으로 과자를 먹게 되면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먹었는지 잘 몰라요. 네. 사실 그 과자 먹을 때 몇 개 먹는지 개수 세면서 먹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나는 지금 3개 먹었으니까 앞으로 4개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냥 먹다 보니까 그냥 다 먹게 되는
그냥 조금 더 먹을까 해가지고 한 봉지 더 뜯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 적당량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살아생전 과자를 많이 먹은 시체는 방부제 덕분에 안 썩는다는 뭐 그런 낭설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실이니까 네, 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자에 든 방부제는 소화기관을 거친 뒤에 대부분 그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그냥 다 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그 중에 정말 극소량 중에 극소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안 썩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이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노래가 다 약간 처진 것 같아서 신나는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 그리고 시스타의 쉐이킷 듣고 계속해서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렌지 카라멜의 까탈레나 그리고 시스타의 Shake It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이제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한 4년 전인가? 네, 4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과자 우리나라 과자 보면은 이렇게 되게 빵빵하잖아요. 그 질소 과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유통기한 뭐 이런 거 때문에 신선도를 위해서 질소 충전해서 이제 만든 그런 과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없다. 그 봉지는 큰데 안에 내용이 그 과자 정작 과자가 몇 개 안 들었다 해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질소 과자 그거 과자 봉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 안 뜯은 거 그 갓산 과자를 한 100봉지인가 사가지고 그걸 다 이어 붙여서 한강을 건넌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질소가 많이 들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뭐 신선도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그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짓 하면은 괜히 욕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먹을 거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먹을 거로 장난하지 말아라. 네, 먹을 거로 장난하면 정말 3대가 그 재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자 먹는 건 좋은데 과자가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게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적당히 조금만 먹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좀 많이 먹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과자를 먹으려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많이 먹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라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제력 같은 게 아무래도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른들이 좀 컨트롤해 주는 그런 건데 혹시 이걸 이제 아이들이 듣는다면 좀 부모님을 조금만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일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과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은 오랜만에 또 그 삼국시대가 막을 내리는 그때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그 어떤 나라가 멸망하거나 뭐 그럴 때 어떤 인물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어쨌거나 저희 암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서른의 불금, 윤수연의 꽃길, 진시문의 보약 같은 친구, 경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아로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딸 인생, 나훈아의 짜다라 잘른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한국의 남들까지 이렇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니까 날씨가 좀 괜찮아졌네요. 네,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여기 안에 있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있으면 밖에 날씨가 어떤지 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날씨를 추측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산을 쓰고 다니냐, 뭐 그런 건데 어, 우산을 접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비가 그쳤나 보네요.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에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일본인이랑 이제 중국인이랑 이제 해가지고 대만의 정신적 지주, 대만의 영웅으로도 이제 칭송받고 있는 대만의 이순신 정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어, 고구려가 멸망하고 옛 고구려를 떠나서 몽골 지역으로 이동해서 고구려 유민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고문간이라는 인물, 그리고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다가 결국엔 실패한 건모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름이 이름이 좀 그래요. 고문관,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문관이랑 조금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이분은 고문간입니다. 간, 간사하다 할 때 간. 네. 하여튼 이 고문관이라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 고문관이나 건모잠이라는 이 두 명의 사람을 몽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이 자료가 이게 고구려라서 그런지 옛날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찾으려고 며칠 동안 제가 자료를 찾았거든요. 근데 자료가 거의 남아있질 않아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검문관이랑 검문잠이라는 사람을 이제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해드립니다. 먼저 이제 고문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몽골 지역으로 이동했던 고구려 유민 집단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문관이 이끌던 유민 집단은 당시에 몽골에서 세력이 엄청 컸었던 돌궐이라는 세력권에 들어가게 돼요. 유민들의 우두머리 중에서도 제법 세력이 컸던 모양인지 당시에 그 돌궐의 가한이었던 카파간 아칸, 이제 묵철 가한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의 사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세력이 좀 컸나 보죠. 네, 그리고는 고려왕 망리지라는 칭호까지 받아요. 네, 실제 뭐 진짜 고려왕 망리지는 영계 소문인데 그냥 약간 허울뿐인 칭호이기도 해도 이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8세기 초에 돌궐은 외부로는 이제 당나라의 침입에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내부에서는 이제 반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권력 투쟁 뭐 이런 거에 시달려 가지고 결국에는 고문관은 이대로는 돌궐에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아무래도 나는 사위니까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만약에 멸망하면 나까지 죽겠구나 해 가지고 715년에 당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당나라 현종은 투항해온 고문관을 자위대장군 요서군왕이라는 직책을 주면서 이게 좀 대접을 후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세력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고문관이 아무래도 이제 당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고구려를 굉장히 무서워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수많은 유민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는데 그 떠돌아다니는 것 중에 세력이 좀 컸던 유민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제 고문관이니까 이 양반을 좀 높은 직위에 허울 뿐이라도 좀 준 겁니다. 719년에는 고문관의 아내인 아사나 씨를 요서군 부인으로 봉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나 씨가 돌궐의 양반, 네, 높은 양반, 네, 그 양반 딸이에요. 네, 하여튼 이 양반도 이 누나도 이제 요서군 부인이라는 이제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뭐 당나라 역사책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그렇고 이게 고문관의 이야기는 여기 이제 뭐 당현종이 투항해온 고문관을 좌위대장군 요서군왕에 봉한다. 이 이후로는 이 몇 글자 외에는 이후에 이제 역사의 모습을 감춥니다.
아무래도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뭐 당나라로부터 벼슬도 받고 뭐 이게 좋은 대접을 본 것 같아서 계속해서 뭐 당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뭐. 네, 뭐 비록 뭐 역사에 뭐 이름을 그렇게 많이 남기진 않았지만, 네,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당시 고구려 멸망했던 고구려 유민들의 정신적인 그런 그 지주가 이 고문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야, 약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음. 고구려 유민들의 우두머리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권세를 누리기도 했다는 점은 훗날에 제나라를 세웠던 이제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와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한창 당나라가 쇠약하던 시기에 일어나서 당나라 지방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했던 이정기와는 조금 다른 점도 많은 인물이죠. 네. 고구문간이 활동하던 시기는 여전히 당나라가 강력한 국력을 떨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고문관이 의탁하던 이제 돌궐은 이래저래 이제 고난을 겪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궐을 버리고 당나라로 투항한 거는 고문관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결과론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당나라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제 투항을 하는, 네, 이제 항복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이 고문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그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동안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뭐 자료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역사책이든 어디든 뭐 자료가 있어야 뭐 이게 하는데 뭐 말해드릴 게 거의 없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이번엔 건모잠. 네,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했다가 결국엔 실패로 돌아갔던 건모잠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는 오지은 서용호의 이것은 아마도 사랑, 그리고 다비치의 헤어졌다 만났다,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반달이 동그랗게 보인다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지은 서영호의 이것은 아마도 사랑, 그리고 다비치의 헤어졌다 만났다를 듣고 왔는데 지금 햇빛이 뜬 건가요? 날씨가 방금 전에는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비도 왔는데 지금 햇빛이 뜬 거죠? 지금 바깥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바깥에 갑자기 밝아져가지고, 네. 갑자기 날씨가 괜찮아졌네.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고문관과 건모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다가 실패한 건모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건모잠이 원래는 수임성 출신의 사람이에요. 대형이라는 이제 벼슬을 지내고 있다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670년,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한 다음 2년 뒤죠. 2년 뒤에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해서 당나라의 관리와 당나라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국모성으로부터 폐강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신라로 향하는 방향이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신라의 원조를 받을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다시 세우겠다 했는데 사실 그 반란군이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가진 뭐 축창 뭐 이 정도밖에 없을 테니까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지원을 받을 아주 가장 적절한 상대가 바로 신라였던 거죠. 아무래도 신라가 당나라랑 그때 약간 트러블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라한테 좀 원조를 얻어서 신라한테 좀 협조를 해주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이제 고구려를 다시 한번 세우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되긴 됩니다. 네, 뭐 그러던 와중에 서해 사야도에서 보장왕의 외손이자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의 아들 안승과 만나서 한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서울 말고 이제 저기 황해도의
그 한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가서 이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뭐 소형 다식 같은 뭐 사람들을 이제 신라로 보내서 뭐 구현도 요청하고 뭐 하면서 약간 좀 형태를 그 고구려를 다시 부활시킨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뭐 이때 신라의 원병을 청하면 그 신라에 니네들이 구원병을 주면은 우리는 신라에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라의 문무왕은 이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사찬 수미산을 보내서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하고 후에 안승 일행을 서쪽 금마저에 머물게 했습니다. 네, 금마저가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그런데 이 안승을 저쪽 그 전라북도 익산 쪽으로 좀 옮겨가서 머물게 한 거는 건모잠이 죽은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 학계의 유력한 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내려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정황상 건모잠이 죽은 다음에 내려왔지 않았을까? 그냥 거의 도망치듯이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승이 고구려 왕에 봉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당나라 고종은 대장군 고간을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대군을 줘서 그 고구려 부흥 세력을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건모잠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뭐 이런저런 의견 냈는데 그 당시 왕이었던 안승이랑 좀 의견이 좀 안 좋아요. 네, 대립하다가 약간 그 세력 다툼 같은 거죠. 안승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핏줄이 왕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고구려 왕으로 이제 앉았고 이 건모잠은 이제 내가 힘들게 이제 반란해가지고 세력을 키워놔가지고 거기에 그냥 왕으로 너를 이제 세워놨는데 그럼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의견이 많이 대립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에는 안승이 그 저 건모잠을 암살시켜요. 네, 그래서 뭐 약간 허망하게 건모잠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건모잠이 죽은 뒤에 안승은 아예 신라로 도망쳐 내려옵니다. 네, 사실 그 안승이 계속 그 고구려 지역 정도에 계속 있으면은 당나라가 언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신라로 도망와요. 건모잠이 죽은 다음 결국 이제 이듬해인 671년에 고구려의 옛 땅에 남아있던 부흥 세력은 고간이 지휘하던 대군에 의해서 완전히 토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라로 도망친 안승은 이제 보덕국 왕이라는 그냥 허울뿐인 그런 벼슬을 받으면서 그냥 잘 살아요. 네, 잘 살고 그냥 네, 편안하게 갑니다. 네. 그러니까 건모잠만 약간 불쌍하게 된 거예요. 정말 피똥 싸게 고구려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위쪽에 앉혀놓은 왕이라는 양반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건모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세력 만들어 놓고 거기 위에다 그냥 왕으로 그냥 앉혀놨는데 얘가 날 이기려드네. 뭐 약간 이런 식.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립하게 되는 뭐 그런 사건이 되는데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약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좋은 신하 아니 좋은 관리 뭐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위에 있는 리더의 역할이 좀 안 좋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 마음, 생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 린의 My Destiny. 네, 그리고 소유 권정열의 어깨.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 그 별그대죠. 2년 전에 별그대의 OST인 린의 My Destiny 그리고 소유 권정열의 어깨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음식을 찾아서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는 고문관과 건모잠이라는 그 고구려 유민 출신인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뭐 어쨌거나 비도 오고 뭐 그런데 역시 지금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좀 돌아왔어요. 햇빛도 갑자기 찌고 지금 빗물 다 마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오늘 약간 그 날씨도 좀 이러니까 맛있는 거 오늘도 드시면서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DJ 우씨의 역사 얘기에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다음 주에 뭐 할지 정하지 않아가지고 뭐 하지 다음 주에? 이번에 한번 조선 뭐 이런 데로 가볼까요? 너무 이제 고구려 뭐 이런 때 얘기를 좀 한 것 같아가지고 조선 뭐 이런 때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그냥 한번 뭘 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저희 보인 라디오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뭐 소재 같은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잘 조합해 가지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쯤에서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김지수의 그건 아니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김지수의 그건 아니래 들으면서 저는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